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공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소프트웨어 공학이 대체 뭔지,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는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제 산술적인 건 플러스,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거 있겠죠. 논리적인 연산은 뭐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연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들과 관련된 데이터 집합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계산한다. 뭐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두 데이터를 더하는 계산을 한다. 이것은 어떤 형태든 컴퓨터에 명령을 줘야 되겠죠. 시연으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 A하고 플러스 B를 더한 값을 뭐 C에다 집어넣는다. 그 C 값을 출력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명령어죠. 이런 것들이 다 명령어입니다. 시연으로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플러스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판단이 되어서 그 명령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나 혹은 데이터 집단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명령어 형식이죠. 어셈블러, 그 다음에 포트란, 코블, 시어너, 베이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는 것들은 다 어떤 언어? C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과거에 썼던 프로그램 언어들도 존재하고 지금 가장 뭐 많이 쓰이는 VB라고 하는 비주얼 베이직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문법화된 프로그램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나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뭐 0과 1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걸 기계어라 그래요. 이걸로 번역하는 것을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한 거를 어셈블러, 컴파일러는 이제 C 언어나 코블, 포트란 같은 거를 번역하는 프로그램은 컴파일러, 베이직 같은 거를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메모장에 작성할 수 있어요. 일반 프로그램은 다 뭐 C 언어는 확장자가 뭐 A.C, 비주얼 베이직은 뭐 A.VB 뭐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언어가 작성이 되면 이걸 실제로 0과 1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해 주는 것을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번역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셈블리 언어도 있고 컴파일러 언어도 있고 인터프리트 방식의 언어도 있다. 이거는 이제 번역 방식이죠. 번역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계어 저급 언어를 우리가 좀 어려운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저급 언어, 저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입장이 아니라 기계 입장으로 만들어진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 즉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는 어셈블러라고 하고요. C 언어나 뭐 포트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쉽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주는 것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와 기계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다. 고급 언어하고 저급 언어는 좀 어렵다. 어렵고 기계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고급 언어는 쉽고 배우기 쉽고 사람 입장으로 사용자 입장으로 만들어지는 언어를 말하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컴파일러는 이제 번역을 한꺼번에 다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한꺼번에 번역을 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 가능한 파일로 간다면, 인터프리터 방식은 한꺼번에 번역하는 게 아니라 라인 단위로 번역을 해서 대화식으로 번역해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고, 프로그램은.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 소프트웨어는.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프로그램에다가 자료 구조, 그다음 문서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이거 프로그램이라는 건 금방 설명했던 거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스트럭처 구조, 자료 구조는 어떻게 생겨먹느냐, 그것까지. 그리고 프로그램 문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서,
관련된 어떤 행위, 그 다음에 뭐 매뉴얼, 메뉴 이런 것들을 다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보통 살 때 뭐 파일만 사잖아요. 그러나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박스에 들어서 정품을 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CD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관련된 매뉴얼도 있잖아요. 사용 방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는. 그런데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프로그램 컴퓨터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계획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서도 있을 수 있고 관련 문서가 있겠죠. 유지 보수서가 보수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스트럭처 구조와 관련된 문서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대체 뭐냐?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잖아.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죠. 방법. 이거는 이제 자동적인 도구라 그래요. 방법론은 이제 수동적인 도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적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노하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아주 최소의 경비, 최소의 노력, 비용을 가지고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하는 겁니다. 방법론이나 도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로 품질 좋은, 아주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자동적인 도구라고 하는 거고. 과학적인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와 제작에 실제 응용하는 것이며 개발, 운영,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활동들을 문서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냥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개발할 수 있느냐. 좋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최소의 비용,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 도구, 문서화 과정 이런 것들을 총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언어는 다시 어떤 형태로 세부화되는지 아까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설명을 했죠. 언어. 거기서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컴파일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번역 프로그램을 기계어가 번역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영과 목적 프로그램을 출력한다.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두 개 다 뭐예요? 0과 1로 만들어내는 고급 언어를 0과 1로 만들어내는 번역 프로그램인데 이 컴파일러는 목적 파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라인 단위로 해석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영어 강사가 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두겠다. 그러면 그 영어가 막 떠드는 소리를 다 들어놓고 한꺼번에 번역을 해서 말해주면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시통역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 베이직이나 APL이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라인 단위로 번역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라인 단위로. 그러니까 라인 단위로 번역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거를 모아둘 수 있는 한꺼번에 모아둘 수 있는 오브젝트 파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목적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출력하지 않는 것이 컴파일러 가장 큰 구분되는 점이며 베이직이나 FL 같은 언어들이 존재한다. 어셈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 매크로 어셈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뭐 A 플러스 B는 C다. 이러한 명령어가 있다 그러면 어셈블러는 move A 뭐 10을 집어넣다. move B는 20을 집어넣다. 그럼 add 이렇게 명령을 주는 형태죠. 좀 명령이 좀 어렵습니다. 이걸 1대1로 변화를 시키거든요. 기계어로. 이런 식으로. 이거 목적 파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번역하는 걸 어셈블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그 번호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매크로셈, 어셈블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자료 구조도 있고
데이터들의 논리적인 어떤 관계, 처리 알고리즘, 뭐 소트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매뉴얼, 그 다음에 명세서, 계획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란 말을 쓰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해를 먼저 해보죠. 프로그램을 대한 사용자유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어떤 측면이 추가가 됐고 특정한 사람만 사용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게임 발전 속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게임도 옛날에 뭐 제가 처음 했던 게 뭐 테트리스라든지 뭐 갤러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게임 프로그램도 계속 발전적인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불만족도 생기고 문제점도 생기고 좀 더 품질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어떤 방법론이 없고 어떤 어, 체계적인 어떤 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걷고 그 요구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등장하는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표적인 정의를 보시죠.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파기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원리를 정립하고 이용한 학문이다. 경제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적게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신뢰성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게끔 가겠다는 거고요. 제품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지보수에 관련된 기술과 경영의 학문이다. 프로그램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패치를 하지 않습니까? 갱신을 하고 버전업 하는 것이죠. 과학적인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에 실제 응용하는 것이며 과학적인 지식, 컴퓨터 지식 이런 것들이죠. 운영 유지관에 필요한 문서화하는 작성 과정이다. 소프트웨어 제작에서 운영까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 도구, 절차들의 체계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의, 이런 데서 어떤 거든 나오든 소프트웨어 공학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목표가 나오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뭐냐?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사람의 사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생산성은 적은 노력에 많은 결과물을 뽑아내야 한다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계획된 일정보다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다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런 이론적인 학문적인 기술적인 방법이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구축을,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술적이나 도구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자동, 반자동, 수동적인 거죠.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 다녔을 때 월급 계산을 한다. 그러면 월급 계산의 자동화 도구는 뭐냐? 엑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은 가장 많이 쓰잖아요. 자동화 도구입니다. 엑셀을 쓰지 않고 뭐 계산기를 두들긴다든지 아니면 노트에다 적어서 계산한다 그러면 반자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개발시키고 접속시키며 구축 기반을 계속적으로 적용시켜야 된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새로운 거 추가시켜주고 문서화를 명확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역시 개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컴퓨터 이용률이나 워크시스템에 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한다. 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러분 PC보다 조금 높은 서버급의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언어와 알고리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프로그램의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안전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칙인데 이것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실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기본 요소가 나오죠.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시스템이란 말.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그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그럼 이 입력과 결과가 이루어질 때 어떤 특정한 제어가 필요하겠죠. 그죠? 제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겠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A 플러스 B가 되었어. 그럼 더해지는 결의가 필요하겠죠. 잘못됐다 그러면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다시 그 결과를 되돌려서 다시 입력을 시키는 피드백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갖췄다고 하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처리, 피드백, 제어 이 5가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고 시스템의 기본 5개 요소가 아닌 것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